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자, 나노코박스를 가지고 있는 나노젠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넥스트사이언스의 목표가는 얼마일까요? 이 부분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움증권 기준으로 회사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사이언스는 1년 전에 단기순이익과 현재 주가를 비교하는 트레일링 PR과 1년 뒤에 예상되는 단기순이익과 현재 주가를 비교하는 포드 CBM PR이 수치가 없다는 말은 이제 펀더멘탈이 별로 안 좋다는 소리고요. 배당 수익률은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은 한 5.82%, 주주연항에서 보시게 되면 진양곤 외 2인이 6.58%니까 지배구조는 그렇게 안정적이지 못해요. 운영사별 보유현황 올해 6월달 기준으로 삼성자산운용이 일부 물량을 갖고 있는데 여기 기관들의 물량들도 크지 않습니다. 회사는 오래됐습니다. 한 60여 년 이상이 됐는데요. 1962년도에 설립되었고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죠. 그래서 이 회사도 이제 일종의 이제 지주회사 형태로 이 종속회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 하는 골재 사업, 그 다음에 화장품 관련되는 부분과 이제 꼼프차 같은 이 발효식품 음료, 그 다음에 단디바이오라든지 베트남의 이제 나노젠 관련된 지분을 통해서 바이오 사업들을 영위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숫자상으로 좀 더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올해 상반기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7% 1 정도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은 계속 이제 적자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재무상태표에서 보시게 되면 유동금융자산이 한 500억대에서 최근에 이제 66억으로 급격하게 좀 줄었고요. 현금자산도 조금 이제 150억대로 줄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유형자산이 늘어났고 무형자산 관련되는 부분들이 좀 늘어났다라고 보면 이 회사가 이제 바이오 회사 관련되는 부분은 임상에 관련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무형자산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임상이 안 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다 장부상으로는 이제 손실로 손상차산으로 이제 처리된다. 이 부분 기억하시고요. 자, 장기금융자산 같은 경우는 385억 정도.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자본금 관련되는 부분들이 3년 동안에 지속적으로 좀 증가되었다. 자, 자본잉여금이 늘어났고요. 자,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익금은 결손 상태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돈은 뭐 유상증자나 뭐 전환사채나 이런 형태로 자본을 조달을 하고, 자, 이익은 아직 안 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태가 계속 이제 누적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현금 흐름표에서는 3년째 계속 이제 현금 영업 활동으로는 현금 유입이 안 되고요. 투자 관련되는 부분은 4년 전에 좀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재무적으로 좀 조달을 했고요. 그래서 유동성, 부채 비율, 뭐 유보율 이런 어떤 단기 재무 지표 자체는 양호합니다. ROE는 5년째 계속 이제 마이너스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살펴보면 넥스트 사이언스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 이제 2018년도에 이제 기존의 회사가 동원이죠. 동원이 이제 넥스트 사이언스로 최대 주주가 시비를 발행하면서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본래 하는 사업이 이제 리소스 사업이라 가지고 골재 채취입니다. 이 바다 같은 데서 씨샌드라고 하죠. 이제 회사를 정해진 어떤 구역에서 이제 채취를 해가지고 이제 세척을 해서 그 레미콘 회사에다가 뭐 납품하는 이런 구조인데, 자, 이게 이제 남북 경협 관련되는 부분들도 좀 있지요. 테마주로. 그 다음에 이제 PGB 회사에서 하나씩 이제 인수했던 게 화장품 관련되는 엘리사코이, 이게 뭐 자연주의 뭐 화장품 뭐 이런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동남아 최대 생산 시설을 갖고 있는 꼼프차 관련되는 뭐 프레스코, 그 다음에 뭐 단디바이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뭐 피지배 회사로, 종속회사로 좀 되어 있고요. 이 골재 관련되는 부분들이 매출액에서는 프레스코의 어떤 컴퓨터 관련되는 어떤 매출만큼 비중을 좀 차지합니다. 본래 이제 2019년도에 이제 그 투자조합인 그랑프리 1호 쪽으로 이제 지분이 있다가 이제 그 조합이 해산되면서 최대 주주가 이제 진양견 외에 이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지분 구조는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래서 매출 비중이
이 골재 관련되는 부분들이 거의 한 40% 정도를 차지하고요. 이 프레스코 관련되는 뭐 잼이나 콤부차 요쪽이 또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바이오 쪽 관련되는 부분들은 매출이 지금 나오고 있지는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쪽에는 이제 투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미상한 전환사채, 미상한 이제 BW 신주인수권 관련되는 부분들을 발행 현황 남아 있는 걸 보면 기준에 한 320억 정도 나왔는데, 여기 전환이 청구 가능 기간이 작년 이제 뭐 2월달, 10월달부터 돼 있거든요. 전환가액이 뭐 5천원대니까 지금 현재 뭐 가격으로 보면 충분히 뭐 전환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대고, 남아 있는 게 한 80여만 주 6월 30일 기준으로. 그다음 BW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올해 6월달부터 이제 BW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여기도 지금 행사가액이 4,557원입니다. 본래 이제 6,000원대에 있던 것들이 주가가 떨어지면서 리픽싱이 되어서 이제 떨어졌다고 봐야 될 건데, 여기에 물량들도 한 13만 주, 다 합치면 100만 주 가까이 물량들이 사채 관련되는 부분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사모자금으로 조달했던 부분들 중간에 유상증자, 이제 HLB 그룹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M&A를 통해서 사세를 확정시키고 시너지 효과를 내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이 이제 수익이 내는 부분은 좀 약하니까 시장에서 계속 이제 전환사채, 유상증자 이런 것들을 조달하면서, 이게 조달이 양호하고 뭔가 시장에 관심이 일 때는 이제 선순환 구조로 돌아간다. 최근에는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시너지 효과로 전 계열사 주가들이 좀 흐름들이 괜찮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2017년도부터 뭐 유상증자, 전환사채 계속해서 운영자금, 그러니까 이제 본업을 통해서는 충분히 현금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조달 금액이 제법 크지요. 다 합쳐보면. 그래서 자, 작년도 6월달에도 뭐 전환사채 이런 어떤 발행들이 계속 일단 있었고요. 운영자금, 그 다음에 대부분이 뭐 타법인 주식취득 이런 형태로 이제 계열사 관련되는 부분들을 조금 이제 확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대 주주는 진양곤 회장이 이제 최대 주주가 5%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난 회장, 이 나노젠의 호난 회장이 2019년도에 이제 지분들이 한 78만 주 정도 있다가 올해 8월 달에 장내 매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28,000원대, 3만원대 거의 부근해서 지분들을 좀 팔면서 거의 60만 주 정도 팔면서 지금 한 19만 주 정도 남아 있지요. 자, 이런 부분들이 좀 특징인데, 요거 하면서 이제 주가에도 호난 회장의 매도 이러면 이제 좀 넥스트 사이언스가 좀 급락을 했다가 변동성이 최근에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임원 현황에 보시게 되면 진양곤 회장과 호난 회장인데, 6월 30일 기준이니까 이 당시에 이제 78만 주 있었습니다. 이게 줄었겠지요. 예, 지금 2년 3개월 정도 그 이사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직원 관련되는 스탁옵션 이제 교부 관련되는 부분 보면 요게 지금 201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이제 행사가 가능한데요. 가격이 보면 4,000원대 밑부터 많게는 이제 8,000원이니까 이게 행사 기간 안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1년도 10월 달에 이제 물량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남아있는 어떤 부분과 향후에 내년도 후반, 내후년도에 있는 물량들은 아직 남아있으니까 기존에 이 남아있는 물량들, 자, 이 부분들이 좀 어떻게 또 되는지, 주가 흐름들은 지금 뭐 오늘 기준으로 보면 한 3만원대를 넘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도 공시로 좀 체크하시는 게 좋고요. 자, IR 자료가 홈페이지에 나와 있던 부분들을 한번 참조를 해 보시게 되면, 요게 이제 시샌드 회사죠. 회사 강물 채취해가지고, 요게 이제 남북 경협에도 엮여 있어가지고, 요런 회사입니다. 본래는 이제 뭐, 저기 강원도 사북인가요? 거기에서 하다가 이제 뒤에 보면, 이 회사가 뭐 금강 개발도 하고 유전 뭐 개발 이런 거 하다가 결국은 이제 최대 주주가 이제 변경이 돼서 그 이후로 뭐 꼼푸차라든지 뭐 코스메틱이라든지 바이오 이런 것들로 갖춰지면서 여러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형 지주회사 형태로 또 이제 넥스트 사이언스도 좀 진행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에 이제 나노젠
단디바이오 이런 것들이 향후에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시샌드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남북 경협 요거 때문에 한 번씩 테마에 엮여 있는데 요즘에는 뭐 그렇진 않은 것 같고요. 자산품 관련되는 엘리코사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크게 시장에서는 이슈는 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꼼푸차는 사실 저는 이제 넥스트 사이언스 이거 보면서 야 꼼푸차가 있구나 해서 요즘에 즐겨 마시는데 요 기원이 뭐 예전에 진나라 진시황 때 뭐 마셨다 불로장생으로 뭐 이런 어떤 기원이 있는데 요런 느낌은 마치 이제 네이체셀도 보면 이제 그 자회사에 이렇게 식음료 하잖아요.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아무튼 이제 이런 부분들이 넥스트 사이언스 입장에서는 이제 캐시카우 형태로 뭐 방탄에 누구도 뭐 저기 꼼푸차를 먹더라. 그 다음에 헐리우드의 유명한 배우들이 꼼푸차를 많이 즐겨하면서 지금 마트 가도 이제 꼼푸차 관련되는 부분 많이 팔죠.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는 뭐 조금 그 회사의 어떤 매출에 관련해서는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2000년도 작년 초에 이제 아시아 최대 꼼푸차 회사 이제 프레스코 여기에 그 지분을 55.7% 220억 정도 투여해가지고 향후에 이제 합병까지도 뭐 좀 고려를 한다. 그래서 글로벌 탑3의 이제 꼼푸차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 자, 꼼푸차는 뭐 암발생도 좀 줄이면서 항염제 뭐 여러 가지 몸에 좋은 이제 차다. 요렇게 예, 발효차다. 요런 어떤 개념으로 돼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은 돈은 못 벌고 있습니다만, 이 단디 바이오가, 이 단디 했을 때 이게 뭐 좀 다른 게 있을 줄 알았는데, 결국 보니까 이게 부산 사투리거든요. 좀, 꼼꼼하게 하라. 이런 것들을 이제 부산 경남에서는 단디 하라. 이랬는데, 그 어떤 단디입니다. 실제로. 예. 이분이 이제 박영민 단디바이오 사이언스 이제 대표이사인데요. 자, 확실하게 뭐 부산 사투리에서 따왔다. 이랬죠. 이분이 이제 면역학의 대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연구재단의 이제 의학학단장을 하면서 면역학의 권위자인데요. 뭐 일생을 또 연구만 하다가 여기 좀 특징적인 게 거의 이제 바이오의 어벤져스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내부적으로 합니다.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는 그렇게 평가를 아직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의 R&D 쪽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파이프라인이 폐혈증도 있고 면역증간제 어주반트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치료제도 있고 류마티스 관절염도 있고 항비만 알코올 흡수 조해제 비형 간염 치료제 예,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야 이거 이렇게 되게 많이 할 수 있나? 이게 보니까 내용이 피인수전에 이제 감염과 면역과 이제 면역학 교수 권위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개발제마다 담당 이렇게 나눠주면서 이렇게 좀 그 연구 공동 형태로 이제 운영되다가 이제 인수되었기 때문에 R&D 능력은 상당히 좀 포텐셜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으로 좀 되는 게 요게 2018년도 기사거든요. 이 박영민 단디바이오의 폐혈증 치료제의 어떤 기대감이 있다. 이게 내년도에 이제 프랑스에서 임상 일상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폐혈증은 체내로 침입한 이제 미생물, 요게 이제 유발하는 중증 감염병인데요. 치사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뭐 비브리오 이제 폐혈증 같은 경우는 치사율이 50%가 되는 제3군 법정 이제 감염병이죠. 보통 이제 치료 관련되는 부분이 항생제 투여해가지고 미생물의 어떤 박멸, 뭐 수액 공급하는 이런 것뿐인데 이 요즘에 이제 뭐 슈퍼박테리아 뭐 이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치료법이 개발이 시급한 상태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제 전임상을 마무리하고 라이센스 아웃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 분위기 보면 이제 1상하고 2상 때 라이센스 아웃을 하겠다. 요게 이제 DD 단디 S001입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들이 후보 물질이 동물 실험 전임상에서 이 그람 음성균에 대해서 항균 효과를 보였다. 그리고 기존 항생제인 폴리바이신 B 이해 폐혈증 치료제는 없었는데 그래서 좀 부각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2, 3년 후에 본임상이 들어갈 것이다. 요런 게 2018년도 기사가 났는데 최근에 보시면 8월 달에 나왔어요. 내년 초에 프랑스 임상. 지금 이제 전임상일 때
그 GLP 관련되는 부분 스페인의 이제 아나페스 쪽에서 이제 전임상 안전성 시험 관련되는 부분을 하다가 그 다음에 또 CRO를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전임상이라든지 요 CRO 이런 것들을 외부적으로 다 이제 조달을 해서 하는 형태를 좀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임상을 하기 위해서 임상 진입을 위해서 프랑스의 글로벌 임상 수탁기관 CRO인 유로핀스 옵티메드와 임상 시험 계약을 맺었다. 그래서 이게 좀 잘 되면 1상을 진입해가 잘 되면 2상 진입을 전후로 1상의 어떤 데이터 결과들이 좋으면 다국적 제약사에 라이센스 아웃을 하겠다. 그래서 글로벌 그룹 임상을 확대해 가지고 이 별정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개발하겠다.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 나 있죠. 이와 더불어서 단디바이오를 이제 인수하고 바로 또 이제 2018년도 말에 베트남 나노젠에 지분 투자를 하죠. 단디바이오 사이언스에 인수를 하면서 요때 제가 저 기사를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2018년도에 왜 저기 다 하지? 이 당시 이제 나노젠 자체가요. 설립된 지 97년도에 설립되어서 저는 이제 동남아시아 쪽에 이 바이오 시밀러 뭐 이런 이야기 들었을 때 싱가포르 쪽은 이제 좀 발달이 돼 있는데 베트남에서 조금 뭔가 좀 그랬는데 지금 보면 굉장히 그 HLB 그룹의 성견 지명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노젠이 호난 그 CEO가 미국에서 있다가 이제 귀국해서 2012년도에 이제 이 인터페론 관련되는 부분을 하면서 상당히 유명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트남이 전량 수입하고 있는 인슐린도 개발하고 이제 뭐 이 다니클론 관련되는 그 치료제 관련되는 파이프라인도 하고 뭐 공장도 1, 2 공장에 3 공장도 좀 정설도 하면서 상당히 조금 이제 발전하는 과정에서 특히 국내에서 이제 이 나노젠의 해외 투자자 대부분이 이제 국내 쪽입니다. 그래서 뭐 HLB뿐만 아니라 국내에 이제 BC가 많이 좀 투자를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한 3.5%, 그 뒤에도 계속 이제 투자를 해서 지분이 한 10%까지 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호난 회장이 이제 유상증자를 좀 빨리 안 하고 한 6개월 정도 질질 좀 끌다가 이제 부인이 좀 대단하신 분이죠. 그래서 유상증자 납입을 한 100억 정도 하면서 마무리되었다가 이제 그 지분의 이제 부분들을 이제 올해 또 8월 달에 좀 장내 매도를 했다. 이런 어떤 공시가 나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넥스트 사이언스 오늘도 한 1.48 올라서 39,000원 올라왔는데요. 자, 뭐 보시게 되면 외국인 어떤 비중 자체는 최근에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 외국인 보유 비중이 좀 줄었다가 다시 조금 이제 8월 중순 이후로 좀 늘었다가 다시 또 줄다가 좀 변동성이 있죠. 꾸준하기보다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6월달 그러니까 기관들 같은 경우는 6월달 이후에 좀 지분을 줄였다가 최근에 또 다시 늘었다가 좀 차익 매도가 어제 오늘 조금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은 뭐 좀 큰 뭐 비중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큰 흐름에서 이제 넥스트 사이언스가 지금 시가총액이 1조 2천억대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 사실 뭐 이 종목에 대해서 그렇게 뭐 각광을 받을 수 있는 동온이라는 회사 자체에서 뭐 그렇게 큰 흐름이 없었겠죠. 그래서 2000년대 이후에 주가는 계속 점진적으로 하락을 해서 뭐 1000원대까지 있다가 중간에 안 돼서 이제 뭐 감자 관련되는 부분 이런 게 있다가 이제 인수가 되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흐름들이 장기적인 흐름이 있으면서 이 예전의 어떤 주가 흐름까지도 이제 지금은 살짝 넘어간 상태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요런 가격까지도 좀 넘어가는 어떤 흐름들이 보이는 어떤 차트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최근에 한 5년 그러니까 이제 인수되기 이전의 어떤 흐름, 뭐 감자, 액면 분할 이런 어떤 가격들을 본다면 이 회사의 중심 가격은 25,000원대입니다. 지금보다 이제 밑에 있는 이 가격 자체가 유지되면 종목의 어떤 상승 흐름이 강세 흐름으로 유지되는 어떤 가격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2018년도에 그러니까 이제 그 최대주주 변경 이슈로 좀 올라왔다가 그 뒤에 2019년도에 다시 또
급락을 하고 작년도에도 큰 흐름이 없었어요. HLB 전반적으로 좀 흐름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때 이 가격을 15,000원을 넘어갔기 때문에 저걸 기준으로 되면 3만원 이제 목표가가 되죠. 그래서 그 가격대에 지금 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올해 어떤 흐름들이 다시 올라갔다가 이제 조정을 받았던 다시 재돌파를 했던 시점은 한 2만원대 초반이니까 이 기준을 다시 적용시키면 가격이 한 4만원 정도까지는 일단 나옵니다. 기술적으로는. 그래서 자, 이름을 체크해서 보시게 되면 주가의 흐름에서 이제 변곡성이 많았던 게 이 당시에 이제 장대 연봉이 나오고 그 다음날에 상한가를 갔는데요. 진양권 회장님이 뭐 구속되었다 이런 어떤 저기 가짜 뉴스가 나오면서 그 다음날에 바로 이제 들어올린 어떤 모습이 나왔고, 이제 8월 달에 보시게 되면 이때는 이제 HLB가 나노젠과 그 MOU 계약을 체결하면서 넥스트 사이언스가 조금 소외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로 빠졌다가 그런 건 아닌데 이러면서 이제 다시 그 뒤로 반등이 나오면서 지금은 이 볼린저 밴드 상당을 좀 이제 경계선으로 저항선을 하면서 이제 이 하한선이 좀 지지선 형태로 박스권 흐름으로 상방을 조금 이제 가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위에는 한 4만원 정도의 어떤 단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랫단의 어떤 지지 가격은 25,000원이다. 요렇게 보시게 되면서 지금 이제 5일선을 좀 타고 가는 흐름들, 뭐 강한 흐름은 아닙니다만, 최근에 이제 윗단에는 여기 한번 이제 찍고 이 박스권인데, 이 박스권 흐름을 넘어가면 이제 상단에 이제 4만원 흐름이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25,000원이 이제 제일 중요한 어떤 가격이고요. 윗단에는 한 4만원 정도까지 열려있다. 이런 부분을 보시면서 자, 9월달, 10월달, 11월달까지 HLB 전체적인 어떤 재료는 계속 있으니까 요걸 주가로서 언제쯤 이제 선반영을 빠르게 해주느냐. 최근에 이제 뭐 7월달 이후 8월달 흐름에서 전체적인 흐름들이 좀 올라왔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하시면서 대응 전략을 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